어머니. 네, 지갑 찾았어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통화를 마친 하준이 일어서려 할 때 도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윤민서시죠? 하준이 깜짝 놀라며 도윤을 빤히 쳐다봤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혹시 어머니를 아시나요? 도윤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종합관제실 오후 3시 30분. 또 지갑이네요. 분실물 센터 직원 김 과장이 한숨을 내쉬며 갈색 가죽 지갑을 접수대 위에 올려놓았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들어오는 분실물들. 그 중에서도 지갑이 가장 많았다. 신분증 확인부터 해볼까? 김 과장이 지갑을 열었다. 그런데 신분증이 들어갈 자리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가장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래져 있었고 손때 묻은 접힌 자국들이 선명했다. 이 사진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김 과장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분실물 센터 문이 급하게 열렸다. 안녕하세요. 지갑을 찾으러 왔는데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김하준, 28세.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그의 얼굴에는 급히 달려온 듯 땀이 맺혀 있었다. 어떤 지갑을 찾으시는 건가요? 갈색 가죽 지갑이고요. 안에 가족 사진이 들어있을 거예요. 어머니 것인데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와서. 김 과장이 책상 위에 지갑을 들어 올렸다. 이거 맞나요? 하준이 지갑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맞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때 김 과장의 시선이 하준의 얼굴에 머물렀다. 사진 속 젊은 남자와 닮은 또렷한 눈매,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습관. 너무나 닮아 있었다. 혹시 이 사진 속 분이? 하준이 사진을 보더니 잠깐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기였을 때 집을 나가셔서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분 확인을 위해서 어머님 성함이 윤민서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분실물 센터 뒤편 관리 사무실에서 느린 걸음소리가 들려왔다. 묵직하면서도 품격 있는 걸음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도윤, 67세. 완벽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정장, 고급스러운 시계, 절제된 몸짓.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산업을 이끄는 거대 그룹의 회장다운 위엄이 느껴졌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나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떨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준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 얼굴, 어디서 본 듯한, 단순히 낯이 익은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깊은 기시감이 몰려왔다. 하준도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다. 나이든 신사의 품격 있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다. 어떤 물건을 찾으시는 거죠? 김 과장이 물었다. 도윤은 하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더듬거렸다. 검은색, 아니 갈색 가죽 지갑입니다. 아, 갈색 지갑은 이미 주인분이 찾으러 오셔서요. 김 과장이 하준을 가리켰다. 이분이 가져가실 예정입니다. 도윤의 시선과 하준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도윤은 청년의 얼굴에서 무언가 강렬한 기억의 파편들을 느꼈다. 이상하다. 이 청년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혹시?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실례지만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김 과장이 둘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며 말했다. 혹시 같은 동네에 사셨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관악구 쪽에서 어렸을 때 하준이 말을 시작했다.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다. 관악구 신림동. 자신이 25년 전 살았던 곳이었다. 관악구, 어디쯤이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신림동이요. 하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모든 퍼즐이 맞아가기 시작했다. 나이,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낯익은 얼굴. 길고 무거운 침묵이 분실물 센터를 감쌌다. 김 과장만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긴장감을 눈치채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뭔가 이야기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준이 시계를 보며 머뭇거렸다. 감사한데요.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아주 잠깐만이라도요. 사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젊은 분 같아 보이시는데 혹시 스타트업 같은데 관심이 있으시지 않나 해서요. 하준의 눈빛이 반짝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요즘 젊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언이라도 해드릴 수 있을지. 하준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잠깐만이라도. 둘이 분실물 센터를 나서며 도윤은 하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 당당한 걸음걸이, 곧게 뻗은 어깨선. 왜 이렇게 마음이 아릴까? 지하철역 안작은 카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혹시 어머님과 단둘이 사시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하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아기였을 때라서 기억도 없고요. 도윤의 가슴이 찔렸다. 하준은 자신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지금도 무리해서 일하고 계세요. 도윤의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다. 25년 동안 민서가 겪었을 고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하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어머니. 네, 지갑 찾았어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통화를 마친 하준이 일어서려 할 때 도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로 스타트업 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준이 잠시 고민하더니 명함을 건넸다. 김하준입니다. 도윤이 명함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김하준. 성이 바뀌었구나. 하준이 나간 후 도윤은 혼자 앉아 명함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이 청년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의 사무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 차장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도윤이 급하게 파일을 열어봤다. 김하준, 28세. 현재 거주지는 마포구 합정동. 어머니 김민서와 함께 거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IT 기업에서 3년간 근무, 작년에 퇴사 후
스타트업 준비 중. 도윤의 눈이 김민서라는 이름에 고정됐다. 윤민서에서 김민서로 바뀐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없나? 과거 기록이 좀 이상합니다. 2000년 이전 자료가 거의 없어요. 마치 그때부터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2000년. 자신이 떠난 지 2년 후였다. 현재 하시는 일은 마포구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민선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요. 도윤이 파일을 덮었다. 이제 확신이 섰다. 하주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날 저녁 합정동 골목. 도윤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작은 반찬 가게 앞에 섰다. 민선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가게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25년이 지났지만 도윤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윤민서. 아니, 지금은 김민서. 도윤의 다리가 떨렸다. 25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다. 민서가 고개를 들어 유리창 쪽을 바라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다. 도윤이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서야, 당신 왜 여기 있어?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찾고 있었어. 25년 동안. 25년 동안? 민서가 쓴웃음을 지었다. 25년 동안 찾았다고? 그럼 왜 지금이야? 설명할 게 많아. 하지만 여기서는 하준이가 당신을 만났다더니 정말이었구나. 도윤이 깜짝 놀랐다. 하준이가 어제 집에 와서 묘한 분을 만났다고 하더라. 한도윤이라는 회장님을. 왠지 낯이 익더라고. 민서가 도윤을 째려봤다. 혹시 일부러 하준이에게 접근한 거야? 아니야. 정말 우연이었어.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서. 거짓말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지하철을 타? 분실물 센터에 가? 도윤이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우연이었지만 민서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이다. 민서야, 들어줘. 나는 정말로. 나가줘.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준이가 돌아오기 전에 나가줘. 하준이는 내가 죽었다고 알고 있더라. 맞아. 죽었어.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이야.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왜 성을 바꿨어? 당신과 관련된 모든 걸 지우고 싶었거든. 하준이도? 특히 하준이는 그 아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 도윤이 무릎이 꺾일 뻔했다. 25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이렇게 클 줄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당신이 떠난 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서 하준이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 알아. 이제 알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여전히 모르잖아.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하준이 들어왔다. 어머니,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하준이 도윤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이분이 어제 만난 한도윤 회장님이에요. 민서와 도윤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하준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이세요? 침묵이 흘렀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야. 모르는 분이야. 그런데 왜? 그냥 갑자기 들어오셔서 놀랐을 뿐이야.
하준이 의아해하며 도윤을 바라봤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도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민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이시라면 뭔가 사고 가세요. 아니면 나가주시고. 하준이 당황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들어가라고. 민서의 강한 어조에 하준이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도윤과 민서만 남았다. 제발, 하준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민서가 애원하듯 말했다. 언젠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그 아이는 지금 행복해. 아버지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나도 하준이 아버지야. 아니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이를 키운 건 나야. 밤새워 간병한 것도 나고 학비 벌려고 새벽까지 일한 것도 나야. 도윤이 할 말을 잃었다. 민서의 말이 모두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영원히 나타나지 마. 우리 앞에서 사라져. 그건 안 돼. 이제 너희를 찾았는데. 그럼 법적으로 조치하겠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도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하준이와 그냥 친구로서 지내보게 해줘. 안 돼. 제발. 그 후에 하준이가 싫어하면 정말로 사라질게. 민서가 고민에 빠졌다. 도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준이가 절대 눈치채면 안 돼. 약속해.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정말로 사라져야 해. 그것도 약속할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었다. 1막 3챕터 1998년 겨울 선택의 순간 과거 회상 1998년 12월 1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눈이 내리던 그날 밤 도윤은 마지막으로 짐을 쌌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여보, 정말 가야만 해? 민서가 6개월 된 하준을 품에 안고 울먹였다. 도윤은 가방 지퍼를 올리며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 어제는 하준이 유모차까지 뒤졌다고 하더라. 그래도 함께 견딜 수 있잖아. 200억이야, 민서야.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됐어. 이제 연대보증인인 너까지 위험해졌다고. 민서가 더욱 세게 울었다. 그럼 우리도 같이 도망가면 되잖아. 어디로?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중국이든 어디든 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너희까지 그런 고생을 시킬 수는 없어. 도윤이 마침내 민서에게로 다가갔다. 하준의 작은 손을 만지며 말했다. 하준아, 아빠가 잠깐 멀리 가야 해. 엄마 잘 부탁해. 언제 돌아올 건데? 민서가 간절하게 물었다. 5년. 아니, 3년. 3년이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도윤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연락은? 당분간은 안 돼. 사채업자들이 전화도 추적하고 있어. 안전해지면 그때 연락할게. 그날 밤 도윤은 잠든 하준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다. 미안하다 하준아. 아빠가 무능해서. 2001년 중국 선전. 공장 기숙사에서 도윤은 매일 20시간씩 일했다. 손은 기계 기름으로 새까맣게 변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밤마다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준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첫걸음을 뗐을까? 첫 말은 뭐였을까? 2003년 상하이.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았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 연락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였다. 사채업자들이 아직도 찾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 2005년 베이징. 드디어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이제 한국에 연락해도 될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신림동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혹시 윤민서 씨 계신가요? 그런 분 없는데요? 2호실 윤민서 씨요. 아기가 있는. 아, 그 집은 작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윤이 주저앉았다. 너무 늦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2008년 홍콩.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이제는 제법 알려진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은 공허했다. 나눌 가족이 없었으니까. 더 많은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윤민서를 모두 조사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는 없었다. 2015년 서울. 한국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직접 찾기 시작했다. 관악구 신림동을 몇 번이고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윤민서를 기억하지 못했다. 2020년 팬데믹.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춘 동안에도 도윤의 수색은 계속됐다. 이제는 거의 의무감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찾을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포기할 수 없다는 집착에 가까웠다. 27년이 흘렀다. 도윤은 이제 67세가 되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이 무의미했다. 그런데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25년을 찾던 가족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기적은 축복만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민서는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했고 하주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25년의 공백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도윤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그는 모든 걸 가졌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렸다. 27년 전에 내린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그때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잃는 선택이 되었다. 이제라도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 3일 후 강남의 한 카페. 회장님, 정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도윤이 먼저 연락해서 만남을 제안했을 때 하준은 믿을 수 없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인이 자신 같은 무명의 청년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천만에요. 젊은 분의 아이디어를 듣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도윤은 하준을 마주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하준의 얼굴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빼닮았고 민서의 따뜻한 미소도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게 된 건가요? 그날 분실물 센터에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특별한 느낌이요? 요즘 젊은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당신에게서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사실 도윤이 느낀 건 진정성이 아니라 혈육의 끌림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스타트업 아이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준의 눈이 반짝였다. 스마트시티 IoT 솔루션입니다. 기존 도시 인프라의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교통, 환경,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에요. 도윤이 놀랐다. 자신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구상하고 있나요? 실시간 교통량 분석을 통한 신호 최적화, 대기질 모니터링,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 분석.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미 개별 기술들은 모두 존재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하느냐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도윤이 감탄했다. 하준의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구상한 거예요? 네. 사실 대학원도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데 제가 더 공부를 한다는 게. 하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도윤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있었다면 하준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님이 많이 고생하셨나 봐요. 네. 정말 많이요. 아버지 없이 저 혼자 키우시느라. 하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요. 그래서 기억도 없어요. 어머니도 그 얘기는 별로 안 하세요. 도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민서는 하준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말했구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없나요? 하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요. 없던 사람을 그리워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요. 아버지 몫까지 혼자서 다 해주셨으니까.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준은 아버지의 부재를 그리움이 아닌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도윤은 민서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서가 혼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워준 것이다. 그런데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직 믿기지 않아서요. 도윤이 당황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냥 당신을 보면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요. 정말요? 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룰 수 없었지만 어떤 꿈이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잖아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성공하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아들이네요. 부족하죠. 아직도 어머니한테 의존하고 있는 걸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이렇게 자랐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런데 이 사업 아이템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제가 투자를 해볼까요? 하준이 깜짝 놀랐다. 투자요? 정말로요? 물론 정식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런 기쁜 표정을 아들에게서 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야 해요. 제가 직접 멘토링을 해드릴게요. 정말로요? 한도윤 회장님이 직접이요? 네. 그런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어머님께는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왜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실 도윤의 진짜 이유는 달랐다. 민서가 자신의 정체를 하준에게 말할까봐 걱정됐던 것이다.
그럼 내일부터 저희 회사로 나와 보세요. 정식 프로젝트로 시작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꿈만 같아요. 하준이 일어서며 깊숙이 인사했다. 도윤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이제 시작이었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준이 나간 후 도윤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 안에 25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후에는 사라져야 하는 걸까? 일주일 후 도윤의 회사. 하준 씨,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프로젝트 팀장이 하준의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다. 일주일 만에 하준은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핵심 알고리즘을 완성해냈다. 회장님이 직접 지도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하준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일주일 동안 도윤은 하준과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주말에도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도윤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25년 만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하준의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놓쳤던 모든 순간들이 이 일주일로 조금이나마 메워지는 것 같았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번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겠죠?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다. 민서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일주일 후에는 사라져야 한다는. 그건 그때 도윤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로비에 김민서 씨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하준 씨를 찾으신다고. 하준이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요? 왜 여기까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서가 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으니 약속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어머니 모셔다 드릴까요? 비서가 물었다. 아니요. 도윤이 급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하준이 의아해했다. 회장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도윤이 로비로 내려가자 민서가 서 있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야윈 모습이었다. 약속 지킬 때가 됐어.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서야, 이제 그만해. 하준이 데리고 가겠어. 아직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어. 프로젝트는 핑계잖아. 당신이 하준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만든 핑계. 도윤이 할 말을 잃었다. 민서의 말이 맞았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하준이 내려왔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집에 가자, 하준아. 하지만 아직 일은 끝났어. 하준이 당황하며 도윤을 바라봤다. 회장님, 이게 무슨... 도윤이 민서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돼. 약속은 약속이야. 어머니, 무슨 약속이에요? 하준이 끼어들었다. 혹시 어머니께서 회장님을 예전에 아셨던 건가요? 민서와 도윤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하준아, 설명할 게 있어. 민서가 하준의 팔을 잡았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잠깐만요. 하준이 손을 뿌리쳤다. 뭔가 이상해요. 왜 이렇게 모두 감추려고 하세요? 하준의 시선이 도윤과 민서 사이를 오갔다.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 서로를 아는 듯한 눈빛. 혹시 정말로 서로 아는 사이세요? 침묵이 흘렀다. 대답해 주세요.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도윤이 깊은 숨을 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준아, 말씀하세요. 나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내 아버지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하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너의 아버지다. 25년 전에 떠났던. 하준이 뒤로 물러섰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내가 내 아버지야. 거짓말이에요. 하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 이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민서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사실이야.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이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정말로? 미안해, 하준아. 너한테 거짓말했어. 왜요? 왜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거든. 하준이 도윤을 바라봤다.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정말, 정말로 제 아버지세요? 그래, 정말이야. 그럼 왜? 하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왜 25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도윤이 무릎을 꿇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5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준아. 도윤이 울먹였다. 설명할 기회를 줘. 내가 왜 떠나야 했는지. 필요 없어요. 하준이 소리쳤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하준아, 진정해. 민서가 아들을 달랬다. 어머니도 너무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나을 것 같아서요? 저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하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절규했다. 제 인생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없는 불쌍한 아이로 살아온 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도윤이 일어서서 하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준아,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준이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진작에 죽었어요. 25년 전에.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하준아,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준이 민서의 손을 잡고 로비를 나갔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25년 만에 찾은 아들이 다시 사라져갔다. 이번에는 영원히. 그날 밤 합정동 민서의 집. 하준아, 밥 먹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하준은 집에 돌아온 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혼자 있고 싶어요. 민서가 한숨을 쉬며 문 앞에 주저앉았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 하준의 방 안. 하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었다. 그것도 한국 최고의 기업인으로. 그럼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뭐였을까? 어머니가 혼자서 감당했던 모든 고생들은 뭐였을까? 만약 아버지가 계속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는 새벽까지 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자신도 학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 한도윤 회장. 아니,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그 시간들이 거짓이었을까? 다음 날 오전, 도윤의 사무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단해. 하지만 거의 완성 단계인데요. 중단하라고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비서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나갔다.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하준의 프로젝트 파일을 바라봤다. 일주일 동안 아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다. 오후 합정동 골목. 하준이 집 앞 골목을 걷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 하준아.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봤다. 도윤이 서 있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잠깐만 얘기하자. 할 말 없어요. 하준이 돌아서려 할 때 도윤이 급하게 말했다. 내가 왜 아버지 없이 자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 하준이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이유든 변명일 뿐이에요. 변명이 아니야. 사실이야. 하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럼 말해보세요.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었는지. 도윤이 깊은 숨을 쉬었다. 1998년. 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망했어. IMF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다른 회사들 보증을 잘못 써서 20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된 거야. 하준이 조용히 들었다.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너희까지 위험해졌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이 아니야. 너희를 지키려고. 지키려고요? 하준이 비웃었다.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요?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전화도 추적하고 있었어.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그럼 언제부터 안전해진 거예요?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2005년쯤부터는 충분히 연락할 수 있었다. 언제요? 2005년쯤. 2005년?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20년 동안은 연락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하지만 너희를 찾을 수 없었어. 이사를 가셨더라고. 찾을 수 없었다고요? 한국 최고의 기업인이 가족 한 명 못 찾겠어요? 도윤이 할 말을 잃었다. 하준의 말이 맞았다. 정말로 찾고 싶었다면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진짜 이유가 뭐예요? 뭐,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해진 거 아니에요? 외로워서? 아니면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도윤이 주저앉았다. 하준의 추궁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죄책감이야. 뭐요? 25년 동안 너희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성공할수록 더 괴로워졌어. 모든 걸 가졌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으니까. 하준이 아버지의 무너진 모습을 바라봤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 용서받고 싶었어. 아빠 노릇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라도 뭔가 해보고 싶었어. 하준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25년의 공백을 일주일 만에 메운다고?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었어. 너무 늦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하준을 바라봤다. 정말 너무 늦었을까? 저는 이미 다 컸어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준아.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25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내셨어요.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제발 그냥 가세요. 저희를 편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럼 정말로 끝인 거야? 하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이에요.
도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알았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도윤이 돌아서서 걸어가려 할 때 하준이 뒤에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감사해요. 도윤이 걸음을 멈췄다. 지난 일주일, 그때만큼은 정말 좋았어요. 도윤의 어깨가 떨렸다. 하준도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나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럼 정말 마지막이네요. 그래, 마지막이야. 도윤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미웠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날 밤 민서의 집, 어머니, 하준이 거실로 나왔다. 민서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하준아, 아버지, 그분과 얘기했어요. 민서가 긴장했다. 뭐라고 하시던?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대요. 그래.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서가 긴 한숨을 쉬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정말요? 미워하고 싶어도 25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미워할 힘도 없어. 하준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도 힘드셨겠어요. 25년 동안 혼자서 너만 있으면 됐어. 다른 건 필요 없었어. 거짓말. 민서가 놀라서 하준을 바라봤다.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가끔 밤에 우시는 소리 들었어요. 민서가 할 말을 잃었다. 그분을 아직도 사랑하세요? 하준아, 그런 얘기는 궁금해요. 25년 동안 미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민서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야. 미워한다는 건 아직 마음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무슨 소리야? 그분과 다시 시작하셔도 저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민서가 깜짝 놀랐다. 하준아, 물론 지금 당장은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정말 어머니가 25년 동안 혼자 고생하신 거 알아요. 이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하준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 그분이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또 도망갈 사람이면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의 말이 맞았다. 어떻게 확인하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거죠.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날 밤 모자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다. 하준은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민서는 25년 전 남편에 대한 기억들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2주 후 도윤의 사무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도윤이 방금 충격적인 결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네. 회사 지분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경영권이 상관없어요. 돈을 위해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도윤은 하준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이 25년 동안 쌓아온 부와 명예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가족을 잃고 얻은 성공이 과연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다. 진짜 소중한 건 다른 곳에 있다는 것. 같은 시각, 합정동 민서의 반찬 가게. 어머니, 이거 보세요. 하준이 급하게 뉴스를 틀었다. 화면에는 도윤의 기자회견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한도윤 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서가 깜짝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다. 저는 그동안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윤의 진실한 표정이 화면에 비쳤다. 미친 거 아냐? 민서가 중얼거렸다. 진심인 것 같은데요. 하준이 말했다. 200억 빚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이 수천억을 기부한다고? 하준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3일 후 거리에서 하준이 우연히 도윤과 마주쳤다. 도윤은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하준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하준아.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 봤어요. 아, 그거?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별 의미 없는 거더라. 돈이 의미 없다고요? 응. 25년 동안 돈을 벌면서 알게 된 게 있어. 돈으로는 정말 소중한 건 살 수 없다는 거. 하준이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작은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 주로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이야. 한부모 가정요? 응. 너희 같은, 아니, 너희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들 말이야. 하준이 가슴이 뭉클해졌다. 도윤이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그런 일을 선택한 것 같았다.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둘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저, 커피 한 잔 할까요? 하준의 제안에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지? 잘 지내세요. 그런데 가끔 뉴스 보시더라고요. 아버지 나오는. 그래,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 네. 물론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도 민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한번 찾아가 보세요. 괜찮을까? 모르죠.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하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여전히 화가 나긴 하지만 이해도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행복을 원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볼게. 어머니를 또 울리시면 안 돼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당연해. 충분히 기다릴게. 마지막으로 진짜로 변하셨다는 걸 보여주셔야 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죠. 도윤이 깊은 숨을 쉬었다.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민서의 반찬 가게에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민서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왜? 또 왔어? 하준이가 와봐도 된다고 하더라. 하준이가?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서야,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민서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 도윤이 작은 의자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게 분위기. 민서가 25년 동안 혼자서 일궈낸 공간이었다. 고생 많이 했구나.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어. 너희한테
속죄? 응. 25년 동안 못한 만큼 앞으로라도 잘해주고 싶어. 민서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쉽지 않을 거야. 알아.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민서가 오랫동안 도윤을 바라봤다. 27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도 보였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다시는 도망가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해. 그리고 천천히 해. 나도 시간이 필요해. 당연해. 마지막으로 하준이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해. 그 아이가 싫어하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민서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25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쉽지 않겠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다. 6개월 후 하준의 스타트업 사무실. 하준 대표님, 투자 유치 성공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하준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드디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하준이 웃으며 말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도윤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도윤도 하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런데 투자자가 누구라고 하셨죠? 직원 중 한 명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한도윤 재단이에요. 그 유명한 한도윤 회장님의 재단이요? 네. 사실 제 아버지거든요.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 하준이 그동안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박. 그럼 재벌 2세였던 거예요? 하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에요.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최근에야 연락이 닿았거든요. 같은 시각 민서의 새로운 식당.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손님이 엄지척을 하며 말했다. 민서가 운영하는 가족밥상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 도윤의 도움으로 더 큰 공간으로 이전했고 직원도 2명 고용했다.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직접 요리를 했다. 고맙습니다. 민서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다. 어머니, 하준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요즘 자주 들르는 편이었다. 하준아, 일 끝났어? 네. 오늘 투자 유치 확정됐어요. 정말 축하해. 민서가 기뻐하며 아들을 안았다. 아버지한테는 연락했어? 아직요. 직접 말씀드리려고. 하준은 이제 도윤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어색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거부감은 없었다. 잘했어. 그분도 기뻐하실 거야. 민서와 도윤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아직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최소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녁, 도윤의 작은 아파트. 도윤은 이제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재단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하준이 서 있었다. 아버지, 하준아. 어서 들어와. 하준이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다. 정말 소박한 집이었다. 투자 유치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도윤이 진심으로 기뻐했다. 한도윤 재단에서 투자해 주신다면서요? 아, 그거 괜찮을까? 감사해요.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할 거야. 둘이 웃으며 대화했다.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모습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뭐?
저희 회사 고문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물론 급여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오시면 돼요. 도윤이 깜짝 놀랐다. 정말 괜찮을까? 네. 아버지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함께 일하고 싶어요. 아버지와.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하준아.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사무실에서 팀원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한 달 후 가족 모임. 민서의 식당에서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회사 어때? 잘 되고 있어? 민서가 하준에게 물었다. 네.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많이 안정됐어요. 그래, 다행이네. 민서가 도윤을 바라봤다. 예전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이었다. 고생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즐거워.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데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어머니,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민서와 도윤이 동시에 당황했다. 하준아, 무슨 소리야? 민서가 얼굴을 붉혔다. 그냥 두 분 다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아직은.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맞아. 급하게 할 일은 아니야. 민서가 동의했다. 하준이 웃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년 후 하준의 결혼식 준비. 아버지, 넥타이 괜찮아요? 하준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물었다. 도윤이 뒤에서 넥타이를 다시 매어주었다. 완벽해. 정말 멋있어. 떨려요. 당연하지. 나도 결혼할 때 떨렸어. 어머니와요? 응.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하준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지금은 어때요? 후회하세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후회는 많이 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행복해. 저도요. 정말? 네. 아버지와 함께 이런 날을 보낼 수 있어서 두 사람이 포옹했다. 27년 만에 나눈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이었다. 결혼식장. 신랑의 아버지 한도윤 씨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도윤이 단상에 올랐다. 하준과 신부 그리고 하객들이 모두 도윤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신랑 하준의 아버지 한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저는 하준이의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27년 전 가족을 떠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하준이와 민서가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도윤이 하준을 바라봤다. 하준아, 고마워.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줘서. 하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민서야. 도윤이 객석에 앉은 민서를 바라봤다. 27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워줘서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거야. 민서가 눈물을 닦았다. 마지막으로 하준이 부부에게 도윤이 깊은 숨을 쉬었다.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라.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부탁이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윤이 단상에서 내려와 하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하준이 울먹였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3년 후 민서의 식당에서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하준 부부와 갓난아기,
그리고 도윤과 민서까지. 할아버지가 안아볼까? 도윤이 손자를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하준이 어릴 때랑 똑같네. 그러게요.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하준이 웃으며 말했다. 민서가 음식을 내오며 말했다. 자, 모두 드세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최고예요. 며느리가 말했다. 고마워. 도윤이 민서를 바라봤다. 이제는 서로 많이 편해진 사이였다.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할아버지, 하준이 아기를 보며 말했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도준이 어때? 도준이요? 응. 도윤의 도, 하준의 준. 하준이 감동했다. 좋아요. 한도준. 한도준. 민서가 중얼거렸다. 좋은 이름이네. 도윤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도윤이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한때 너의 아빠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아주 오랫동안 찾지 못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 하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너까지 만나게 됐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민서가 옆에서 말했다. 도준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모두 있으니까. 맞아요. 며느리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요. 도윤이 모든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27년 전에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었지. 하지만 운명은 분실물 센터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하준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그 지갑을 잃어버린 게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니.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그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이제는 분실물이 아니라. 도윤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되찾은 건 내 인생 그 자체였어.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쳐들었다. 네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도준이 작은 손을 움직이며 방긋 웃었다. 마치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도준이도 나중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야. 도윤이 손자를 보며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셔야죠. 하준이 말했다. 물론이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가족들이 모두 웃으며 손을 잡았다. 27년의 공백을 메운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용서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